Jim, I'm sorry, you're fired. Get out of here. 해고의 달인 트럼프가 최근 탄핵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오늘은 트럼프의 스캔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의 정치 구조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에도 많은 정당이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가장 대표적인 정당입니다. 민주당은 진보, 그리고 공화당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희가 아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가 있고요. 공화당 출신은 바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겠죠.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은요, 감세와 강경한 외교 정책으로 부자들, 백인들에게 인기가 많고, 민주당은 유화적인 외교 정책과 복지 정책으로 소수자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성향은 보수 진보로 딱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공화당에 들어오기 전에는 민주당에서도 활동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모두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 달 만에 러시아 스캔들이 터집니다. 러시아 스캔들이 뭐냐면요, 2016년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를 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아니, 미국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 러시아와 깊은 관계고 러시아의 말을 듣는다면 이게 엄청나게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한국 대통령이 북한 말을 듣는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BI 국장을 지닌 뮬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2019년 5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시름 덜기도 전에 이번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집니다. 트럼프가 2019년 7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민주당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의 우크라이나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조사하라고 합니다. 안 하면 미국 군사 원조를 중단한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조사하라고 한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의혹이 뭐냐면요, 2016년 초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바이든의 아들 헌터가 관여하던 현지 에너지 회사의 소유주를 조사하려고 했는데요. 그걸 조사하지 않게 덮으려고 한 거예요. 요약하자면 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한테 그 검찰총장을 해임하지 않으면 1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대출 보증을 보류하겠다고 위협했던 거죠. 내년 선거에 이겨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래서 탄핵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탄핵이 진행되는지 미국의 정치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도 큰 주가 있고 작은 주가 있습니다. 각 주마다 불만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 뽑지만 상원은 각 주마다 2명씩 뽑습니다.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면 상원은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하원은 2년마다 교체되지만 상원은 2년마다 3분의 1만 교체가 됩니다. 급한 일이 아니면요, 보통 하원에서 법안을 만들고 상원에서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보냅니다. 즉, 하원에서는 탄핵을 제기할 수가 있고요, 상원에서는 탄핵을 심판할 수가 있겠죠. 2016년 선거 때는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 둘 다 다수였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간선거 때는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했죠. 민주당에서 탄핵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탄핵을 제기해도 상원에서 3분의 2가 탄핵을 찬성해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다수라서 탄핵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한편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낮지만 지지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죠. 하지만 2016년에도 모두의 예상을 깨고 대통령이 된 트럼프니까요, 내년 대선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경제 정책도 달라집니다. 투자할 때도 많은 영향을 주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니까요. 오늘부터라도 미국의 정치 상황에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